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이 심하게 흐를 때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침 대류가 심한 곳에서 조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심은 굉장히 얕습니다. 1.5m 정도. 채비를 바닥에서 띄우면 1.3, 1.4m 정도이고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목줄은 35에서 45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대류도 심하고 노지는 항상 그렇죠. 일단은 1mm 피시무크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톱의 길이가 짧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찌가 서는 시간이 조금은 지체가 되고 서 있는 동안 바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낚시를 좀 하다가 바꿨습니다. 튜브 톱으로. 더 작은 몸통의 부력은 똑같고 떡밥은 오감척 단품 200에 물 200. 좀 무겁게 구사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떡밥은 테스트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찌 영상을 바람 엄청 불죠. 예전에 저러다가 낚싯대 부러 질렀는데 찌 영상을 가로로 길게 한 이유는 흐르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흐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더 심하게 흐릅니다. 그렇지만 저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흐르죠. 조금이라도 바닥에 가까이 좀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떡밥이 바닥에 어느 정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탄착군이 형성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찌를 조금 더 내려보고 했는데 내리면 밑에 걸려요. 어김없이 걸려요. 떡밥 크기는 1.2cm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줄이거나 1.2 정도 하거나 더 많이 키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척수가 짧을수록 낚싯대를 잡기 쉽게 몸을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 뒤로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컨트롤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찌가 왜 안 오르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밑에 채비는 갔어요. 찌가 왼쪽에 약간 기울어 있죠. 근데 바람이 막아서는 흐르기는 엄청 흐릅니다. 바람이 멈추면 다시 가죠. 대류가 심할수록 떡밥이 멀리까지 빨리 흘러가니까 최대한 바닥 근처에서 떡밥이 풀리고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이런 날은. 이런 날 표층하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것만 봅니다. 찌를 아래 위로 조금씩 한 5cm 단위로 움직여 가면서 낚시를 해보고 있어요. 아직은 무크톱입니다. 내려가면서 상층부에서 건드림이 좀 나오는데 막상 밑에 내려가면 반응이 좀 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흐르죠, 채비가. 구독자분이 전번에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다녀오신 분이 물속에 보면 50cm가 넘는 바위들이 바위죠, 바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채비를 제법 띄워도 중간에 가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꼬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속꼬치리에 적합한 토양이 아니죠. 고생만 하죠. 그러면 목줄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해먹어서 목줄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편납량은 뭐 3cm 조금 넘는 정도. 편납은 당연히 예쁘게 감았고요. 저렇게 그냥 한번 돌려서 당기면 끝입니다. 뭐 두 번, 세 번 안 합니다. 저렇게 해도 한 번도 저 부위가 터진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 잡아도. 바늘 근처가 터지면 터졌지 결속한 데는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꼬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사하는 떡밥 크기는 1cm 정도가 됐고요. 투척하는 걸 잘 보시면 11시에 투척을 합니다. 그래서 1시에 회수를 하는 쪽으로. 실제로 입질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의 정 가운데 지점이 12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금 11시 반에서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살짝 건드림이 나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 정도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원래는 유달리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더 어렵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떡밥은 굉장히 신경 써서 달아야 됩니다. 떡밥 사이즈가 작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커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지금 밥 사이즈를 줄이는 이유는요. 줄였을 때 반응이 더 좋으면 줄이고 키웠을 때 반응이 더 좋으면 키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줄일수록 반응이 커지는데 문제는 줄이다 보면 목내림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 밥 사이즈를 줄여도 지금은 쫓아 내려가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큰 떡밥은 못 먹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큰 거를 주면 고기들이 멀찌감치 물러서 있고 실제로는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해요. 토종붕어인데 5치가 조금 넘는 대류가 심한 곳에서 노는 애들은 고기가 작아도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떡밥이 작아도 입자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면서 입자가 살아 있어서 제법 단단하게 눌러줘도 물속에 들어가면 풀립니다. 수분이 적죠. 그렇다고 이렇게 막 치대는 건 아니고요. 자, 찌가 얼마나 흐르는지 한번 보세요. 목내림이 빨리 안 되면 더 빨리 흐릅니다. 자, 목내림은 나오죠. 벌써 12시까지 왔죠. 여기서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더 지나가서 목내림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냥 지금 보시면 바람이 안 불면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채비가. 수심이 얕아서 유속이 빨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떡밥이 너무 작죠. 이건 내가 물속에서 만나는 물고기의 양에 맞추면 되니까 떡밥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지 딱 얼마만 해야 한다라는 건 없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떡밥은 커집니다. 요번에는 우측으로 좀 들어가 버렸죠. 우측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투척하고 목내림 되는 위치는 균일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입자감이 살아있는 작고 단단한 떡밥 카타보소라고 하죠.
그걸로 공략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 크기는 아니고요. 1.5 정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줄여서 저기까지 가서 맞춘 거예요. 지금 이 건드림이 더 커지죠. 그래서 여기는 단단하게 밥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더 좋구나. 그러나 목내림을 어떻게 시킬까? 압력을 더 줘야 하는데 까딱하면 풀림이 부족해 줄 수도 있겠네. 그러면 풀림을 유지하고 압력을 그대로 이제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수분이 적은 밥을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지금 공략법이 그거예요. 떡밥을 미리 이렇게 만져서 눌러 놓으면 떡이 돼 버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특히 오감척은 상당히 결착력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찾는 거예요. 풀림도 좋고 유지도 좋은 경계선. 그러면서 입질이 나오는. 지금 유지가 살짝 부족해지죠. 풀림을 지키려 하니까 유지가 살짝 부족해진 거예요. 투척을 뭐 더 잘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바닥에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바람이 불죠. 바람 불 때는 떡밥이 수면에서 높아지면 안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처럼 수면을 타고 날아가야 돼요. 13척밖에 안 되니까 뭐 투척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목내림이 나오면서 강하게 쿡쿡 하면서 내려가죠. 근데 더 못 내려가죠. 왜냐하면 풀림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저기서 풀림이 있으면 더 쿡쿡거리면서 쭉 내려가 주는데 그러려면 밥 사이즈가 더 키워져야 돼요. 문제는 저렇게 밑걸림이 또 생긴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채비가 이렇게 흐르다가 물속에 있는 장애물에다가 나처럼 탁 걸려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바람 많이 불 때는 항상 수면에 타고 채비가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낚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목내림이 빨리빨리 안 되죠. 떡밥 사이즈를 줄여야 반응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사이즈를 줄였을 때 유지를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선뜻 목내림을 팍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럼 떡밥을 키우면 되지 않나? 좀 더 만지면 되지 않나? 그러면 떡붕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구간을 통과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이러다가는 계속 낚시를 좀 어렵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튜브톱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력은 동일합니다. 지금은 동일하지 못고 몸통이 8파이, 아까 쓰던 묶어놓는 7파이. 몸통이 더 굵으니까 몸통이 더 작아지죠. 길이가 짧아지죠. 톱도 살짝 구경이 굵어지는데 톱도 짧아지죠.
이제 찌맞춤을 합니다. 톱이 훨씬 짧아졌죠. 몸통도 작아졌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그만큼 덜 받습니다. 보통은 5눈금 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찌는 제가 설계를 할 때 스트레이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구간도 넓지 않아요. 속꽃질이도 쓸 수 있는 찌거든요. 그래서 5눈금까지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7눈금에 맞춰도 충분합니다. 이제 살짝 모자라는 부분, 예, 우동 접시에 뒀던 삼각형을 가지고 맞춥니다. 좀 더 예쁘게 감아야 되는데 컵이 길 필요도 없고 대신에 부력은 높고 찌는 작아야 되고. 찌 선택 중요합니다. 저럴 때 떡밥을 키울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톱이 두껍거나 길 필요가 없죠. 여섯 눈금만. 6눈금 내놨네요. 아까 7눈금으로 대략 맞췄는데 거기서 제가 조그마한 삼각형 하나를 넣으면 장기는 최적을 아니까 보세요. 바람이 불어도 쑥쑥 잘 내려가죠. 입질. 무크톱이랑 다르죠. 솔리드랑도 다르죠. 네, 이게 찌를 바꾼 이유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덜 흐르죠. 흐름도 적죠. 떡밥의 양도 적어지죠. 컨트롤하기 좋죠. 그 다음에 튜브톱은 또 특징이 있어요. 솔리드는 붕어가 입질을 하면 흡입했을 때 그 일종의 뭐 관성의 법칙 같이 입질 폭이 필요 이상으로 쭉 나오는 경향이 있죠. 예, 표현이 크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튜브는 반발력이 있으니까 딱 그만큼 입질하고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잠기지 않죠.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목내림 하다가도 저항을 받으면 바로 되돌아 올라오죠. 그러니까 저런 반응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튜브톱으로 구사를 하면 물 흐름에 밀리지 않고 톱이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강하게 보입니다. 튜브톱이 이럴 때는. 무크톱은 그거보다 조금 못하고 솔리드 같으면 밀려 나가버리는 거죠. 낚시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걸 고려 안 하면 좀 더 쉬운 낚시를 어렵게 하죠. 상층부에서 쫓아 내려오면서 그냥 공격해 버렸죠. 유지가 되면 목내림 다시 나올 거예요. 다시 내려가죠. 목내림이 안 되면요 저렇게 막 흘러가 버립니다. 목내림을 시켜야 그나마 덜 흐르는 거죠. 일단은 저 구간 안에서 다 해결 본다는 것, 12시에 목내림 완성되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더 오래 보려면 낚싯대를 들고 쫓아가는 거. 저는 지금 쫓아가는 정도는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목내림과 되돌림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안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헛방이 나요. 찌는 바꾸고 조금 더 채비를 최적화했지만 헛방은 나는 상황. 투척은 계속 11시. 12시에 목내림이 완성이 되도록. 그리고 목내림이 완성될 때 입질이 들어오면 제가 쫓아가죠. 지금 낚싯대를 들고. 대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더 빨라졌거든요. 이제는 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략을 해줘야 네. 만약에 이걸 내가 못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목내림 폭이 저만큼 안 나오고 모자라게 나와요. 이게 떡붕어다. 네, 5치가 조금 넘는 떡붕어, 5치 정도 되는.
수심이 얕다 보니까 작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놈은 안 붙을 것 같네 오늘. 떡밥의 크기를 건드림이 약해지면 살짝 키웠다가 입질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짝 줄여서 그때 살짝 줄었을 때의 입질을 포착해서 잡아내는 거죠. 목내림이 훨씬 잘 일어나죠. 아까 무크톱보다. 방금 입질이에요. 물결 속에서 튜브찌는 저항을 해요. 그래서 특히 물결이 심한 날은 튜브톱을 사용해서 이 양방향 낚시, 나지마 새지를 구사해 보면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낚시가 훨씬 쉽습니다. 입질 포착하거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투척 지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입질을 바로 공략해. 낚싯대를 들고 쫓아가죠. 대류가 빠르다 싶으면 쫓아가줘야 목내림이 저항을 안 받고 저렇게 잘 내려가져요. 깊은 구간까지 고기가 쫓아 내려왔는데 떡밥이 남아있으면 다시 입질이 나오고요. 그 끝이야. 네, 그게 끝이었나요? 오른손들로 계속 따라가죠. 흐를 때. 저렇게 안 따라가면 목내리면 안 되고 아 내려가는 중에 그냥 한 번 딱 끝. 답답하죠, 저러면. 떡밥의 모양도 살짝 길게 달았다가 또 지금처럼 살짝 둥근 형태로 달았다가 삼각형으로 달았다가 귀만 눌러줬다가 어떤 것들이 반응이 좋은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입질. 뭔가 헛방이 자꾸 나죠? 그래도 척수가 짧으니까 컨트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찌가 서는 중에 이만큼 흘러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한 번의 입질로 끝을 봐야 돼요. 쭉 내려가면 저렇게. 저걸 놓치면 그 다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상층부에서 고기들이 조금 부대끼면 빨리 못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대류가 심할 땐 그래요. 어떻게든 찌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바닥에다가 밥을 좀 더 깔아가지고 고기를 붙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떡밥은 꽉꽉 누르지 않고요. 달아만 줍니다. 달아만. 떡밥에 압력이 좀 늘어났다 싶으면 점도가 좀 생겼다 싶으면 그냥 가볍게 달아만 줍니다. 쪼물락거리면 풀림이 없어요. 선물을 가볍게 주고 있죠. 저건 왜 주냐면 밥이 단단하게 결착돼 있으면서 점도가 생기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 보려고 그렇게 준 거예요. 유지력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은요 유지력이 살짝 부족한 듯한 게 맞아요. 깊게 목내리 시켜가지고 매번 톱이 잠겨버리면 물속에서 다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파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결 때문에 평소에는
한 눈금 나오게 딱 맞춰도 지금같이 물결이 있으면 두 눈금, 세 눈금에서 목내림이 완성되게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눈금 나오게 맞춰 놓으면 물결에 잠겨 버리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항상 고기 안 나오는 저수지니까 늘 가면 혼자. 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저 저수지에도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 번 딱 입질 나오면 공략할 수 있는 정도의 밥 사이즈밖에 안 되죠, 지금은. 조금 밥을 더 키워도 좋을 뻔 했는데, 아까 그런 입질에 고기를 잡고 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밀어요, 찌를. 입질. 또 밀어요. 이거는 상층부에서 작은 고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목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목줄이 휘둘릴 정도이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런 애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토종이든 떡이든 가리지 않고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옆에서 함께 고기들이 빠지기 때문에 밀도 조절이 됩니다. 지금은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목내림 빨리 못 시켰어요, 이번에는. 대류가 너무 빨라요. 대류도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어떨 때는 조금 늦고, 대를 들고 따라가죠. 근데 밑걸림. 고기도 있었네. 네, 꼭 채비 던지지 않을 땐 바람이 덜 불죠. 던지려고 하면 바람이 불고. 낚시가 잘 안 될수록 밥달기는 뭐 신경을 더 쓰는 게 맞고요. 투척도 신경을 써야죠. 자, 목내림이 되기도 전에 다 지나가 버리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더 왼쪽에서 던져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포지션을 자꾸 벗어나고 흐트러지는 게 되니까 처음에 11시에 던졌다가 목내림 완성이 12시가 됐는데 대류가 더 빨라지면 그 다음에는 11시에 던지는 게 아니고 10시에 던져서 어떻게든 12시에 목내림이 완성되도록 맞추는 게 대류를 극복하는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좌우를 잘 맞춰야 돼요. 좌우가 자꾸 유격이 생기면 이제 나 스스로 집어군을 흐트리는 건데 생각보다 우리가 좌우를 잘 안 맞추고 낚시를 해요. 이쪽 왼쪽에도 떨어졌다가 오른쪽에도 떨어졌다가 그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지금 자꾸 흘러가 버리죠. 목내림 되지 않고 대류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흘러도 너무 흐르죠. 낚시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죠. 지금
떡밥을 키우면 입질이 멀어지고, 줄이면 목내림도 되기 전에 흘러버리고, 그렇다고 뭐 고기가 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 같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갔겠지만 저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살짝 목내림 되다 말아버리죠.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냇물처럼. 제가 나중에 중통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요, 중통 봉돌이 떠내려가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저 때는 목줄을 물로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줄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떡밥에 점착력이 생긴 것을 이제 만지던 손으로 자꾸 만지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어느 날부터 목줄끼리 이 점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깨끗한 손으로 싹싹 닦아줘야 돼요. 조금 더 내려갔죠. 그래도 목내림이 덜 나와요. 이럴 때는 초리대를 따라 움직여줘야만 찌가 목내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조보 파라솔이 생각보다 바람에 잘 견뎌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파라솔 클램프가 굉장히 작아요. 휴대하기도 좋고 피크 제품인데 조보 파라솔이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저렇게 딱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산 클램프가 파라솔 클램프만 해도 뭐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파라솔 클램프. 지금도 목내림 부족. 자, 이러면 상황이 계속 흐트러지니까 떡밥의 사이즈를 키우더라도 목내림을 더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먹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니까 지금 목내림을 시키지 못하고 자꾸 먹이는데 몰두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것보다는 목내림을 더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떨궈 넣기를 잘하면 목내림이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떨궈 넣기를 못하고 조금씩 유격이 생기니까 그게 부족하죠. 대류가 심할수록 떨궈 넣기 밀어 올렸죠. 저건 입질. 저런 애들이 맞고 대류가 맞고 아이고 뭘 도전 됐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바닥에 내려봐야 토종이 자꾸 붙고 밑걸림도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 7, 8cm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어차피 밑걸림 뭘 거. 없는 게 낫죠. 엄청 낚시밖에 안 나왔네. 이제 슬슬 마음의 포기를 앞두고 중통 낚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건 괜찮았어요. 찌가 딱 서자마자 벌써 대류가 당기니까 찌가 어깨가 안 나오죠. 이러면 목내림이 훨씬 잘 되죠. 그래서 투척이 입질. 투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뻗어 던지면 찌가 어깨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어깨가 나와 있는 사이에 채비가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떨구어 놓으면 목줄을 늘리고 그럴 일이 없죠. 딱 서면 찌가 벌써 무바늘찌 맞춤 구간에 서버리기 때문에 목내림이 훨씬 잘 되니까
가능하다면 대류가 심할 때일수록 떨구어 넣기를,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낚시는 떨구어 넣기를 잘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안 될 때 뻗어 던지기를 하고, 조금 멀리 들어가니까 어깨가 조금 더 나왔죠. 그래도 빨리 섰어요. 그럼 목내림이 돼요. 이러면 입질. 자, 이 입질은 윗바늘 박달기가 약간 부실해서 나온 빠른 입질인 것 같아요. 조거 파라솔 꿈쩍도 안 하죠. 저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파라솔 그 층 사이에 바람구멍이 있어서 그리로 바람이 새서 나가주거든요. 사이즈도 괜찮고, 저는 파라솔이 3개인데 이제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계절까지는 조보를 쓰고 더 더워지면 더 큰 걸 씁니다. 카메라가 열을 받으면 꺼지기 때문에 조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기에는 가격대도 그리 비싸지 않고 가볍고 그리 무겁지 않아요. 목내림 했다가 밀어 올려 버립니다. 떡밥이 조금 커졌죠. 목내림을 확실하게 시키기 위해서 밥을 조금 키워 놓은 상태예요. 자, 목내림 구간이 자꾸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러면 제가 공략층을 좌우로 벌려버리는 게 돼요. 물론 이제 토종붕어 밀도가 살짝 옅어지겠지만 떡붕어들은 더 압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10시에 던져야 돼요. 이제는 11시에 던지는 게 아니고 10시에 던져 가지고 11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찌가 보이기 시작하면 목내림이 시작돼야 돼요. 저기서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네, 지금 보세요. 저기서는 확실하게 목내림 되면서 입질이 나오죠. 입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투척이 중요한 거죠. 토종이 나오든 떡이 나오든 큰 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물고기를 공략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저런 애들을 못 잡아내면 나중에 큰 애들이 붙어도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꾸 투척을 10시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거를 전부 감안을 해서 낚시를 해야 뻗어 돼요. 던져도 안 되네. 네, 뻗어 던져도 안 되죠. 목내림 돼서 나오죠. 벌써 왼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연타가 되는 거죠. 물고기들은 지금 제가 밥을 넣어 놓은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만 넣어주면 입질을 하는데 똑바로 못 넣어주니까 애들이 입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물고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참 바람 많이 불어요. 2배속입니다. 3배속인가?
지금 그 목내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치대봐야 풀림이 안 나와서 고기가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떡밥을 다시 갭니다. 새떡밥은 점도를 내놓아도 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떡밥은 1시간 안에 다 써야 돼요. 저 정도면 뭐 30분 안에 다 써야 되고. 오감측 200에 물 200. 그래서 물을 고르게 먹이고, 고르게 먹여야 돼요. 고르게. 입자감을 살리고. 근데 제가 저기 보세요. 처음부터 몰아버렸죠. 예전에 그 오감척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별 생각 없이 저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점도가 나와요. 굳이 저렇게 몰아서 공기를 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입자감이 살아있죠. 새떡밥이니까. 물고기는 새밥을 좋아합니다. 반응이 다르죠. 고기들이 진짜 환장을 하고 덤비죠. 물고기가 자기한테 맞는 먹이를 알죠. 생존을 위한 건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 좋은 밥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투처는 똑같아요. 떨궈 넣기. 10시 혹은 10시 반 혹은 11시 대류에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눈금 지나서 입질이 잘 나오죠. 아까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오죠. 유지가 돼 있으면 다시 입질. 작은 붕어들이 막 입질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민기적 거리면서 내려가죠. 지금은 벌써 쿡쿡쿡쿡 이러면서 나오죠. 물고기들이 그 입자에 반응을 하면서 그 입자들을 막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 그러다가 바늘을 흡입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 쿡 한번 했어요. 이러면 공격해요. 또 쿡 했어요. 밀어 올려요. 쿡쿡거리면서 내려가죠. 빨간 눈금 지나면 입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은 구간에서 입질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요번엔 조금 급했어요. 물론 입질은 나왔지만 안에 많이 누르지 않습니다. 이미 공기를 뺐고 비중이 있는 떡밥이니까 입자를 살려주고 형태만 만들어서 센터만 잡아주고 던집니다. 수심도 깊지 않으니까 조금 내려가서부터 싹 풀리죠. 지금 오감척은 별로 손 안 대고 쓰기에 좋은 떡밥이에요. 찌맞춤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입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찌맞춤 구간보다 더 높죠. 그건 고기들이 이제 밀어 올리는 거죠. 저렇게 해서 낚시를 한 10분, 20분 진행을 해본 거예요. 선물을 놓죠.
떡밥이 너무 단단하게 돼버린 걸 알고 손물을 살짝 준 거예요. 목 내리면 깊게 나와요. 터치가 맞으면 저기서 깊게 나온 상태로 유지가 돼 있어야 풀림이 좋은 건데 지금 고기는 달리지만 자꾸 밀어 올리는 동작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점도가 많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풀림하고 입자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차를 12. 목줄의 변화를 살짝 줬어요. 단차를 12로 어렵죠. 35에 47. 지금 저기 밑에 떠 있는 뭐가 장애물이 있어서 낮지도 않아 높아요. 입질. 근데 헛방이 자꾸 나죠. 딱 메커니즘이 좋은데 서가 조금 넘는. 헛방이 나요. 좀 끌림은 없을 것 같아요. (1m) 한 어우 1m 10, 10. 편납에서 찌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예요. 자, 목내림 벌써 돼서 오죠? 깊은 목내림에서 입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 거죠. 놓쳤다. 여기서 유지가 돼주면 입질이 나오고 유지가 안 되면 되돌림이 그냥 나오고 끝날 거예요. 밥달기가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방금은 떡밥이 맛있으면 저거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천천히. 지금 날씨 굳으면 놓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만 있으면. 10시에 도착하고 제가 10시에 도착한다 그러죠. 대류가 심할 때는 이걸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목내림 깊게 나와요. 입질. 조건만 맞춰주면 고기는 먹어요. 맞나? 풀림을 조금 살렸더니 당장 저렇게 야야야. 입질을 해요. 고기들이. 근데 풀림을 못 살리면 애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 좀 있네. 떡붕어 같은데 지금은 약간 섞여 있는? 애들, 그렇다고 토종도 아니고. 지금 저런 애들을 잡아내는 그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잡다가 그래도 그 내가 회유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이 입지가 좀 소란스럽던 게 없어지면서 고기만 커서 깊은 목내림 나왔어요. 튜브톱이니까 안 내려가고 버텨주는 거예요. 저기서
건드림들도 굉장히 강하게 여기서 보여지고. 못 쳤어요 벌써. 아까 입질 한번 했어요. 이 지나가면 없어요. 진짜 신기하네. 12시를 지나가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서 이제 10시에서 12시죠. 그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떡밥은 경시 변화가 점점 나오고 있고 대류는 심하고 고기를 잡으려면 10시에서 12시 넘어가면 없어요. 12시. 대류 심한 곳은 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초칭이 됐든 미터가 됐든 다 똑같아요. 약간 약해졌죠? 목내림이 좀 더 나오면 빨간 눈금 지나면 입질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밥달기가 중요. 여기서 유지가 돼야 다시 내려가요. 센터가 흐트러졌으면 털려버리는 겁니다. 아직 밥이 남아있죠 지금. 그런데 애들이 못 먹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떡밥이 생각보다 빨리 안 풀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으려고 할 때 먹을 만한 사이즈가 돼줘야 공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려 하는데 아직도 사이즈가 안 만들어지는 거. 그런 상황을 2번, 3번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는 알아야죠. 아, 풀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손물을 지금 치죠. 근데도 상황은 똑같아. 완전히 풀리지 않는데 입질이 안 나와요. 저런 이제 참붕어도 옆에 있는 게 들다 보면 걸려 나오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되돌림이 나오다가 되돌림 한두 눈금에서 입질이 탁 나와주면 그거는 애들이 먹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되돌림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저렇게 떡붕어들이 나와주긴 하지만, 그래서 해보니까 토종이 큰 게 올라오고 지금도 비율이 떡은 간간히 올라오고 좀 요만한 거. 현지 분이 이제 그래도 제가 고기를 계속 잡아내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분은. 네, 네. 아, 저분은 여기 현지 분인데 낚시 잘하는 분이고 제가 누군지 아는 분이에요. 네. 이 저수지에 자주 오시고 여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분한테 정보를 많이 얻었죠. 여기 낚시할 때. 자, 손으로 쪼물락거려도 풀림이 없으면 그냥 토종이 다 먹어버리고 풀림 있으면 떡붕어들이 오는데 참붕어들이 좀 붙고. 풀림을 살리는 낚시를 구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낚시를 했으니까 어떤가 싶어서 이제 낚시 마치고 잠시 보시는 거예요. 입질하고 살짝 밀죠. 점도가 많은 거예요, 저런 게. 점도가 없으면요, 확산만 좋으면 주룩주룩 이러고 내려가면서 입질을 하지만 점도가 많으면 입질을 하고도 이게 자꾸 이렇게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와요. 점도가 많으면 찌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많아집니다.
요런 애들만 계속. 예. 요래 하다가 큰 애들 들어오는 거를 한번 노리려고. 그래도 튜브톱이라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찌가 끌려다니지 않고 버텨주니까 표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목내림 잘 일어나고 있고 크게 저항 없이 네, 한번 입질했어요. 입질. 심이 단단한 거죠. 지금부터는. 네, 투척은 떨궈 넣기를 항상 하고 일단 떡붕어에게 맞는 터치. 선물을 주고 있는데 부족해요. 어떻게든 저 떡밥을 조금 더 살려서 잡아내야 되는데 단단함, 손물을 치니까 단단함이 부족하고 그냥 하니까 점도가 너무 많고 확산을 더 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저럴 때는. 우선은 손으로 해결을 볼 수 있는 정도를 찾아서 손으로 해결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이미 떡밥이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아유, 바람 참 오지네. 육내림이 나오기는 합니다. 입질. 다시 입질. 바람 불 땐 저런 거 못 읽으면 챔질 못하죠. 풀려주지 않아요. 남아있는데 풀려주지 않죠. 경시 변화가 심해졌다. 터치가 문제네. 이제 저 떡밥을 살려봐야 됩니다. 물을 넣고 떡밥을 저거는 한 20분 정도 쓸 정도를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 밥을 만드는 건 아니고 선물을 넉넉하게 줘가지고 물을 이렇게 축축하게 그냥 약간 뭐 죽까지는 아니지만 질척하게 만들죠. 지금 왜 저렇게 나눠서 붓냐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떡밥이 고르게 수분이 먹도록. 그 다음에 점도후입니다. 점도후. 점도후를 떡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르게 펼쳐서 뿌려주고 비비 후레쉬 쓰시면 딱 맞죠. 저거는 부풀이 테스트 제품. 예, 풀어 헤치듯이 섞어주면 떡밥이 물을 먹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풀어진 상태라서 서로 최대한 좀 섞여줍니다. 그러면 이 떡밥이 일시적으로 풀림이 살아나고 단단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보통 감자떡밥 쓰다가 목내림 잘 안되네 이러면 더 치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낚시 끝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손물을 좀 넉넉히 주고 아예 후를 추가해서 확산과 입자감을 살려버리는 거죠. 떡밥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지금 제가 풀림을 살리면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새밥을 넣었을 때도 움직임이 달라졌죠. 그러면 후를 추가해서 성질을 바꾸어 놓았을 때는 어떤가를 한번 볼게요. 밀려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부활시켰는데 이제 한번 봐야죠. 이런 떡밥이 2번, 3번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죠. 첫 단품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고 처음에 블렌딩할 때 풀림을 너무 죽여버려가지고 살렸죠? 풀림을 좀 살렸습니다. 아까는 저런 식으로 낙하가 되면 털리고 끝나버렸죠. 근데 지금은 약간 버텨주죠. 2마리에요, 2마리. 풀림이 먼저 무슨 블루기처럼 딱 아직 내가 여기 뭐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도 지금 오늘 몇 가지를 알았죠. 지금 여기는 첫 둘에 물 하나 했다가 물을 다시 첫 둘에 물둘 했다가 비비 후레쉬를 추가했죠. 풀림을 살렸어요. 풀림이 너무 없어서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잡는 거지. 네, 없는 게 아니라 못 잡아내는 거죠. 목내림이 아까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만 천천히 근데 꾸역꾸역 내려가죠. 비중은 조금 더 가벼워졌지만 풀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단함이 살아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털리지 않고 내려가 주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은 더 좋아진 거죠. 저 정도? 1.2 떡밥 더 커졌죠, 아까보다. 밥은 점도가 살짝 있지만 부드러워요. 아까보다 크죠, 밥이. 네. 점도가 있지만 점도 후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비 후레쉬 같은 그런 계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자감이 있죠. 외류는 여전히 심하니까. 열 시 혹은 10시 더 전에부터 시작해서 내려주는 형태. 찌가 아래 위로 막 밀고 올리고 이런 게 없죠, 지금은.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여기서 먹내림이 약간 부족하네요. 예, 지금 목내림이 살짝 부족했어요. 하지만 동동거림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아주 짧은 입질에 고기가 달려 나와요. 있어요. 떡붕어죠.
이 낚시가 다음 출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떡밥의 터치를 단단하게 해서 쉽게 밥달기를 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하고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밥달기를 하는 쪽으로. 다음 주엔 좀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렇죠. 진짜 다음 주에는 조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일어나죠.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떡밥을 조정하지 않았으면 헛방을 몇 번 더 내고 그냥 끝낼 낚시인데, 떡밥을 조정하면서 몇 마리라도 더 잡아볼 수 있게 된 거죠. 필요한 상황에서는 저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3cm 정도 해주는 것 같고, 찌는 지금 같은 형태가 지금 찌의 부력은 편남량 3cm 내외. 확산이 돼요. 조금 부드러워졌고 확산이 좀 더 있습니다. 단단함은 아까보다 부족하고. 그럼 단단함이 부족하면 아까도 목내림이 잘 안 됐는데 단단함이 부족하면 털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후가 들어가면 결착의 방식이 22에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늘은 바람에 치러 없고. 야, 목줄은 32에 45로 전환했네요. 중간에 한 번 더 전환을 했어요. 다시 목내림, 건드림 나왔고요. 입질로 팍 이어지지 않네요. 지금 이 떡밥 완벽한 떡밥이 아니죠. 예, 심폐소생을 한 거라서. 하면 다음 블렌딩에서는 골프는 그냥 당고 블렌딩입니다. 마쇼 양당고. 예, 지금 척 하나에 마쇼들의 저장을 이렇게 됩니다. 다음 블렌딩을 염두에 두는 거죠. 조정이용 떡밥을 조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낚시가 조금 더 쉬우려면. 가지고 있으면 훨씬 쉬운 영역이었는데 여러분, 떡밥이 변하지 않도록 유지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 변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조정형 떡밥을 써서 약간의 기능을 되돌릴 줄 아는 것도 익혀 두어야 해요. 실력이 없네. 밥이 조금 더 커졌죠. 압력을 덜 주고 넣으려고 밥을 좀 더 키운 거죠. 칩이 계속 떠내려가죠.
오늘은 뭐 성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네, 떡밥의 크기가 어느 정도 구간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고, 떡밥이 성질이 변해버렸을 때 조정용 떡밥을 쓴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블렌딩에서는 조정용 떡밥을 미리 넣어 가지고 좀 더 알찬 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낚시터에 대한 공부, 나름대로 성과 있는 거죠. 입질 튜브톱이라서 저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입질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계속 먹을 만했거든요. 네, 오늘 몇 가지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해서 다음 출조 때 해보면 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류가 심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채비를 변경해라. 뭐 무크톱을 튜브로 바꾼다든지 목줄의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 떡밥의 터치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낚시나 깊은 목내림의 입질보다 높은 목내림 구간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죠. 찌가 당겨지지 않도록 낚싯대가 따라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겨지면 목내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낚시였지만 공부가 되는 낚시였기 때문에 다음 출조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잘하면 되고, 한 곳에서 몇 번 계속 공부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법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낚시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한 곳에서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낚시 공부하십시오. 저는 또 그 다음 출조 영상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